2023년 어느 화요일 오후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6분 동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연기로 가득 찬 복도에서 사람들은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기록입니다. 한 도시의 아파트 단지 15층짜리 건물이 4동 나란히 서 있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42분 7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어디선가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TV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건물 어딘가에서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음식을 태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얇은 회색 연기가 복도 천장을 따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조사에서도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연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3시 44분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과 2분 사이에 7층 복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색이던 연기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복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야는 팔을 뻗어도 손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의 녹색 불빛은 연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오른쪽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10m쯤 갔을 때 막힌 벽을 만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노구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까지는 최소 12분이 걸렸습니다. 오후 시간대 교통정체 때문이었습니다. 12분. 연기 속에서 12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3시 46분. 화재 발생 4분째. 혈공3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털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낮은 자세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무게 3.5kg, 나이는 약 2살로 추정되는 암컷, 이름은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복도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뒤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발톱이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보리는 건물 밖 출입구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고양이가 도망가는구나.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출입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건물 안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출입구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초, 10초, 15초,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출입구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은 나중에 이렇게 준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연기 속으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고양이 미쳤나? 라고. 하지만 보리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처럼 급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코를 바닥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연기가 바닥 가까이 흐르는 방향이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말합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200배 민감합니다. 또한 수염, 정확히는 총모라고 불리는 이 기관을 통해 미세한 공기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연기가 옅은 곳과 진한 곳을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코로 읽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복도 중간쯤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40대로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보리가 그녀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보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여성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로 여성의 손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여성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 48분. 화재 발생 6분째. 연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어딘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보리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냄새가 달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습기가 느껴지는 쪽이었습니다. 보리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엎질러진 생수병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물이 복도 바닥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작은 웅덩이처럼. 보리는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두 명의 남성이 낮은 자세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과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돛기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에 고양이가. 중년 남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리가 물웅덩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손을 뻗었습니다. 물을 손바닥에 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을, 코를, 입을. 물이 있어요. 중년 남성도 같은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몇 초간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기침을 했습니다. 폐 속 연기를 뱉어내듯.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보리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리는 계속해서 연기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방향만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중간중간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청년이 중년 남성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따라갑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도 오른쪽 어딘가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 일부가 처지는 소리였습니다. 먼지와 작은 파편들이 떨어졌습니다. 보리는 즉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진동에 민감합니다. 발바닥의 육구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 무너질 것인지. 보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불안정한 쪽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이쪽이에요!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네. 따라오세요.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눈을 뜰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3시 52분. 화재 발생 10분째. 앞쪽 연기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비상계단 입구였습니다. 녹색 비상구 표시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보리는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청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 입구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요. 계단이 있어요. 중년 남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성을 부축하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4명 모두 1층 출입구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4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다시 복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 58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재 발생 16분 후였습니다. 이미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보리가 안내한 경로로 나온 4명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더 짙은 쪽으로 갔던 사람들, 무너지기 직전에 복도를 지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망자 2명, 중병상자 5명, 경상자 8명. 소방대원들이 방화복을 입고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도끼와 소화기를 들고. 화재는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생존자들은 건물 앞 공터에 모여
은박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고 경찰이 노란 테이프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7층 복도 끝에서 보리를 발견했습니다. 비상계단 입구 근처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털은 재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양이 있습니다. 대원이 보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기를 많이 마셔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보리는 보호자와 함께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소 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리를 따라 나온 4명은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몰랐지만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고양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동물이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고양이가 멈출 때마다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우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게 이상했어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양이가 선택한 길이 정확했어요. 너무나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앞도 안 보이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누가 제 팔을 잡아줬고 앞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작고 얼룩무늬인 고양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계단 내려가기 전까지. 당시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리가 선택한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실제로 연기 농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었습니다. 공기순환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쪽이었고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천장 붕괴 위험이 있던 구역도 정확히 피했더군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보리는 그 후 보호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특별한 표창이나 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일주일 만에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직접 겪은 4명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로 포장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날 보리가 한 행동은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누구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다만 자신이 감지한 안전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연기가 옅은 곳, 습기가 있는 곳, 진동이 없는 곳, 온도가 낮은 곳. 보리는 생존 본능에 따라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경로가 우연히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각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들은 우리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느낄 수 있어서 때로는 우리보다 빨리 안전을 찾아냅니다. 그날 보리는 본능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4명이 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보리가 정말 무엇을 느꼈는지, 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보리의 감각이 4명의 생명을 연결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여지를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